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혹시라도 회계 2급을 안 배우시고 회계 1급을 바로 넘어오시거나 아니면은 회계 1급을 회계 기본이 회계가 처음이신 분 중에 회계 2급을 넘어오시고 회계 2급을 배우지 않으시고 전산회계 1급을 들으시는 분들의 회계 기초를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회계 2급을 듣지 않으시고 회계 1급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 회계가 처음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 강의를 숙지하고 오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일단은 보시죠. 자, 여기 회계 목적인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회계라는 건 회사의 정보, 우리가 삼성전자로 따지면 그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보여주는 게 회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회계는 우리가 목적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회계 정보 이용자가요,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제활동 있죠. 우리 삼성전자가 경제활동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들 있죠. 삼성전자가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누구한테 제공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요, 자, 일단 보실게요.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이 보시면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여기부터 할게요. 회사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몇 주를 사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삼성전자의 주주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에 투자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삼성전자에 대한 배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주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가 왜 필요하냐면 배당이 얼마인지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은행이 삼성전자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게 돈 빌려준 금액, 원금이라고 하죠. 원금과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죠? 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 준비생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입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입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삼성전자가 도대체 얼마나 벌고 현금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바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많은 삼성전자 바깥에 있는 여기 외부 정보 이용자 있죠? 그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전부 다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알려주기에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주로 우리 회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죠. 삼성전자 외부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자, 외부 정보 이용자를 우리 회사에 24시간 내내 관심 있는 자는 주로 우리 회사에 돈을 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에 돈을 댄 사람은 주주죠. 주주는 투자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은행은 돈을 빌려줬으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정보 이용자 중에서요, 여기에 우리가 주주 있죠. 여기에 주주라든지, 그 다음에 은행과 같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죠.
이 채권자와 주주로 한정을 해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배우실 회계가 요 재무회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그냥 전달하는 용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 안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을 여기 내부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내부정보 이용자는 대표적인 게 여기 경영자죠, 여기. 회사의 경영자. 왜냐하면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회사의 정보를 토대로 어떤 사업은 철수하고 어떤 신규 사업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업을 꾸려나간 사람들이니까 자기 회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거예요. 그 경영자를 위한 회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리회계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용이 아니라 그 회사에 현금이 얼마 없다. 그럼 현금 내에서 우리가 투자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의사를 결정하는 용도로 회사의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리회계다라고 하고요. 우리 회계 1급 시험은 관리회계가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냥 관리회계는 회사의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를 위한 회계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세청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이익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회계를 세무회계라고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세무회계가 아니라 세법이에요, 세법. 그렇죠? 그래서 회계 1급 세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계 1급을 다 하시면 배우시게 될 테니까 지금은 요 재무회계의 기본에 대해서만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회계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회사 입장에서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돈을 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고 여러분들 정확하고 빠르고 거짓 없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하는 건데요. 자, 여기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정보 이용자가 외부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주주하고 채권자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건 단순하게 보고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그들한테 뭐로 보고하냐? 그냥 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겠죠? 일정한 보고서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그렇게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우리가 재무제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무라는 게 그 회사의 재무 구조가 좋지 않다. 재무라고 하죠, 여러분들. 파이낸셜. 그 회사의 재무를 나타내는 이 제자가 여의 제자가요. 어의 제자가 여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재무를 나타내는 여러 표들이 5개가 있어요. 나중에 그걸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여러 표들을 회사의 재무에 대한 여러 가지 표들이다라고 해서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암기를 꼭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회사가 그런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주주하고 채권자들을 위해서 정해진 회계 기준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회계 기준에 있는데 이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관리회계는 여기 정보 이용자가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를 위한 회계고요. 목적은 그냥 경영자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일정한 양식이 없어요. 경영자가 필요로 할 때마다 그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지 양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성 기준은 당연히 기준이 없고요.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시게 될 건 여기 있는 재무회계입니다. 여러분들 주주하고 채권자들 위한 회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회사인데요. 자, 우리가 회계 1급서부터는 여기 삼성전자 마크 보이시죠?
요 주식회사 삼성전자를 배우실 거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법인을 소유하는 자는 이재용 부회장님이냐? 아닙니다. 그 회사의 주인은 주주예요. 주주가 그 지분율만큼 그 회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주주가 경영을 할 수 없으니까 경영을 우리가 대표이사한테 맡긴 거죠. 우리 회사, 내가 너한테 돈을 투자해 줄 테니까 네가 잘 우리 회사를 경영을 해가지고 나한테 배당을 주거나 이렇게 해줘.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기업을 배우실 거고, 법인기업은 소유는 주주가지만 경영은 대표이사가 한다라는 게 달라요. 그렇죠?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마트 있죠? 우리가 이마트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싸게 사와죠. 싸게 사와서 물건을 비싸게 팔죠. 즉 완성품 상태로 사와서 완성품 상태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판매할 목적 있죠. 판매할 목적으로 우리가 사온 물건을 뭐라고 하냐면 상품이다 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판매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사온 물건을 우리가 상품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자,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기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는 물건을 사와서 파는 게 아니라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요. 특히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만들 때 뭐 센서라든지 렌즈라든지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반도체 이런 것들을 사와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기업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조기업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요, 제조기업. 제조기업은 똑같은 물건을 사서 똑같은 물건대로 파는 게 아니죠. 사오는 물건과 파는 물건의 형태가 달라요. 자, 그래서 외우실 게, 우리가 여기 판매 목적 있죠?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물건, 완성된 물건을 제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럼 비교하실 게, 우리가 판매할 목적인데 그냥 완성품 상태로 사오는 걸 상품이라고 하고요. 판매할 목적인데 완성된 물건, 만들어서 완성된 물건을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렌즈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들을 사와가지고, 물론 사오진 않겠지만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을 사와가지고 핸드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사온 재료를 우리가 원재료라는 이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로 예를 들면 현대차의 자동차는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럼 자동차는 제품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나사, 뭐 볼트 이런 것들을 사와야 되겠죠. 뭐 우리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렇게 자동차와 같은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사오는 건 원재료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아시죠?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라는 건 좀 정확한 의미로는 용역이라고 해요. 아시죠? 용역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실 요 전산회계 1급 같은 거 있죠. 전산회계 1급 실기 같은 경우에는 주된 영업활동 있죠. 주된 영업활동이 원재료를 사와서 제품을 파는 기업으로 실기를 출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여기 상품을 사와서 상품을 파는 기업은 회계 2급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1급 이상부터는 요 실기 있죠. 회계 1급부터 세무 1급까지는 우리 회사는 주된 영업 활동이 제조기업, 즉 원재료를 사와서 제품을 파는 기업을 출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재무회계를 들어가서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했고요. 그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을 우리가 재무제표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 재무제표 중에서 첫 번째 어떤 재무제표가 있냐면 재무상태표라는 우리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이 재무상태표라는 보고서는요, 어떨 때 우리가 작성하는 거냐면 그 기업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 자,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문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 어떤 시점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계 1급 시험에서 이 재무상태표는 기업이 어느 시점에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죠. 우리가 이제 이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카테고리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얘네들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회계를 처음 접하시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쉬운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회계 용어가 좀 여러분들 초심자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초심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운 용어로 제가 바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산인데요. 그냥 여러분들은 자산이다라는 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자산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우리가 부채라고 해가지고요. 이 부채는 여러분들 회계를 배우시지 않아도 부채라는 건 우리가 빚이죠. 내가 빚 지는 게 부채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채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빚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그리고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세 번째 카테고리는 자본이고, 이 자본은 지금은 진짜 내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굳이 오른쪽에 있는 복잡한 용어로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지금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뒤에 가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회계적 정의는 꼼꼼하게 배우실 거니까 지금 자산은 내 거, 부채는 빚, 자본은 진짜 내 거. 네,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그러면 요 자산, 부채, 자본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제가 만약에 이번에 아파트를 샀대요. 근데 그 아파트가 얼마짜리냐면 20억짜리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파트는 내 자산, 내 거,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라는 자산이 20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아파트 20억짜리를요, 어떻게 마련했는지 보니까 은행에서 15억은 빚졌대요. 그러면 15억은 부채가 되겠죠? 15억은 부채. 그럼 나머지 5억은 진짜 내 돈으로 산 거, 진짜 제 돈으로 산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 집이라는 자산을 가지기 위해서 15억, 빚을 지거나 진짜 제 돈으로 사는 거죠. 이런 공식이 나와요.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계산기 있죠? 회계하시는 분들은 계산기를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암산을 하시는 거는 비추입니다, 비추. 그럼 우리가 계산기가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라고 해볼게요. 계산기는 나의 자산이 되겠죠. 내 거니까. 자, 근데 이 계산기가요, 제가 처음에는 얼마짜리인 줄 알고 문구점에 갔냐면 7,000원을 가지고 문구점에 갔어요. 7,000원은 진짜 제 돈이죠. 맞죠? 그래서 7,000원은 자본입니다. 그럼 나머지 3,000원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 들려가지고 원장님한테, 원장님 계산기가 10,000원인데 저 7,000원밖에 안 가지고 왔으니까 3,000원만 빌려주세요 해서 빚졌어요. 그럼 3,000원은 저의 부채가 되겠죠? 부채. 예.
자, 그럼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계산기라는 자산을 가지기 위해서 빚을 지거나 진짜 제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시 지우고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 공식이 나오는데 여기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재무상태표 등식이 나와요. 즉 우리가 자산이라는 내 것을 가지기 위해서 부채, 자금을 남으로부터 조달한 거고 자본, 이거는 진짜 내 돈으로 조달한 거죠. 그래서 자산을 가지기 위해서 빚을 지거나 남으로부터 조달했다. 이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재무상태표에서 외워주실 건 뭐냐면 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외워주실 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라는 걸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셨죠? 제가 특히 별 붙이는 건 초심자 분들한테 진짜 중요하니까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한번 여러분들 그려볼게요. 실제로 재무상태표는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합니다.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우리가 여기 주식회사 마스터학원은 저희 학원을 법인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법인이라고 가정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재무상태표, 그 재무제표의 명칭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회사가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960년대 이 정도죠? 맞나? 한 1960년대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회사에 우리가 주주면 그 회사의 성과를 평가해야 돼요. 그럼 이 삼성전자가 2021년도에 얼마 벌었고, 2022년도에 얼마 벌었고, 나중에 이제 2023년도에 얼마 벌었는지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간을 쪼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사는 그 기간이 성과를, 그러니까 성적표 받는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회사의 성적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회사가 경제활동 한 것에 대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재무상태표를 언제 작성하냐면 12월 31일 날 작성을 해요. 즉, 이 2022년 12월 31일 날 여기에서는 주식회사 마스터 학원이 얼마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을 나타내주는 표고요. 이렇게 작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T를 그립니다. 이렇게 T를 그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실 게 우리가 회계 요 가운데 선 있죠. 좀 색깔 좀 구분할까요? 색깔을 구분해서요. 여기 있는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왼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차변이라고 합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왼쪽을 차변. 앞으로 많이 보시려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을 대변이다 라고 합니다. 대변. 뭐 똥변은 아니에요. 대변.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자산은 어디에 표시하냐면 여기 왼쪽에 표시를 합니다. 즉 차변에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채하고 자본은 오른쪽 대변에 표시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은 대변이다 라는 것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이 내 거였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컴퓨터가 있을 수 있고, TV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책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도 있을 수 있고, 그거 다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을 구성하는 이름들은 되게 다양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주식회사 마스터 학원이라는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날 자산 중에서요, 현금을 50만원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회계에서는 우리가 그 화폐 있죠? 우리가 뭐
동전이라든지 지폐 이런 것들을요, 현찰이라고 하지 않고 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학원은 2022년 12월 31일에 현금, 자산 중에서 현금이라는 자산을 50만 원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비품인데요. 비품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요 비품은요, 여기 쓸게, 여기 나와 있을 건데, 우리가 사용할 목적 있죠.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뭐 복사기, 에어컨, 책상, 의자,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죠. 되게 많아요.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유하는 건데, 여기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사기, 에어컨, 뭐 컴퓨터 이런 것들 우리가 비품이라고 합니다. 비품.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는 컴퓨터가 제품이죠.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어떻게 주냐면 그냥 제품은 제품이라고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도로 시험에 컴퓨터다라고 하면은 제품이 아닌 걸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우리 회사는 시험에 제품 원재료 이렇게 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품 원재료 이렇게 안 주면 그냥 컴퓨터와 같은 건 우리가 여기 비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이 아니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은 말 그대로요. 회계에서는 뭐 창고든 오피스텔이든 뭐 고시원이든 이런 것들 공장이든 다 건물 형태면 건물이라는 이름을 써요. 이 건물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건물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회사 마스터학원은 2022년 12월 31일 날 건물이라는 자산을 40만 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총 자산은 지금 얼마예요? 총 100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 학원이 여러분들 자산을 가지기 위해서 빚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빚을 지는 게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려면 은행으로부터 빚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으로부터, 부채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부채 중에서, 빚 중에서요, 남으로부터 빌린 돈을 뭐라고 부르냐면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뒤에서 하겠지만 요 차입금이라는 용어도 되게 중요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요 차입금은요, 우리가 남으로부터 빌린 돈 있죠. 남으로부터 빌린 돈을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 12월 30일 입장에서 내가 1년 이내에 돈이 나가는지 아니면 1년을 초과해서 돈이 나가는지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앞에 단기는 1년 이내다 그 뜻이고요. 단기의 반대는 장기입니다. 장기는 12월 31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스터 회계학원은 2022년 12월 30일로부터 1년 내에 1년 내에 은행이나 타인한테 갚아야 될 빚이 60만 원 있는 거예요. 빌린 돈이 60만 원 있고, 빌린 60만 원 있고, 요걸 2022년 12월 31일 입장에서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의 자산 중에서 남으로부터 60만 원을 조달했어요. 그럼 나머지 40만 원은 진짜 내 돈으로 여러분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 진짜 내 돈, 그럼 진짜 내 거가 여기 자본이잖아요. 뭐 진짜 내 돈 중에서 지금 자본의 미천 있죠. 내가 장사를 시작하기 위한 미천, 그 미천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본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짜 내 거의 종류에는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장사의 미천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차변하고 대변의 금액이 꼭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그렇죠? 회계는 이렇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일치하죠, 여러분들?
자,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우리가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올게요.